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배삼식 작가님의 하얀 앵두,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얀 앵두라는 작품은요, 대단한 이야기거리나 심각한 갈등 구조 같은 게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 떨고 아웅다웅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특별히 줄거리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간단하게나마 하얀 앵두의 줄거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산골에 반하산 가족이 전원주택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인 권호평은 하영란은 그 반하산의 아내죠. 5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영월 땅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엽충은요, 바닷속 생물인데 5억 년 전에는 강원도 영월의 태백산 분지가 바다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상이 되시나요? 태백산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반하산 내 늙은 개 원백이가 곽지봉 노인의 8개월 된 강아지 복순이와 교미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화가 난 곽지복은 반하산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반하산은 곽지복 노인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고 곽지복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해를 합니다. 어느 날 반하산이 하얀 앵두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처럼 꽃과 나무로 마당을 꾸미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곽지복은 꽃과 나무를 심어주면서 왕래가 잦아집니다. 권호평은 하영란한테 자신의 아내가 위암으로 죽게 된 사연을 얘기하죠. 하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때 권호평을 내심 사랑하고 있던 대학원생 이소영이 술에 취해 꼬장을 부립니다. 나는 걘데, 당신만 바라보는 걘데, 왜 나를 안 데려가냐고, 그리고 반하산의 여고생 딸 반지연이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학교 선생이었던 윤조항과 함께 나타납니다. 임신을 시킨 사람이 반지연과 17살 차이가 나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죠. 충격을 받은 반하산은 윤주환을 때려 죽일 듯이 대하고요. 윤주환은 지연이를 사랑한다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애걸복걸 매달립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반하산과 허영란은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어쩔 수 없죠. 딸이 임신을 했다는데. 어느 날 늙은 개 원백이가 세상을 떠나자 반하산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원백이와의 새끼를 7마리나 낳자 곽지복은 그중 한 마리를 반하산에게 줍니다. 너무 이쁜 강아지를 품에 안은 반하산은 언젠간 먼저 죽게 될 강아지와의 이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인간보다 짧으니까 먼저 죽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네,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 하얀 앵두의 줄거리인데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그냥 반하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작가는 하얀 앵두를 통해서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언젠간 사라질 것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왜 하얀 앵두라고 했을까요? 작품을 읽을 때 제목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가가 그 제목을 괜히 정한 게 아닐 테니까요. 하얀 앵두. 앵두 그러면 막연히 빨간 앵두가 떠오르죠? 저도 제간에 생각했을 땐 원래 없는 앵두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하얗다. 그래서 하얀 앵두라는 제목을 달았나 하고 희곡을 읽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하얀 앵두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앵두더라고요. 물론 빨간 앵두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앵두. 맛도 그 빨간 앵두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해요. 반하산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종의 신비로운 기억처럼 떠올리던 하얀 앵두. 반하산은 곽지복한테 하얀 앵두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참 묘하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해나 됐나? 뒤란에 가보니까 없어요, 앵두나무가. 누가 캐간 것도 아니고 죽었으면 뿌리든 줄기든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반하산에게 있어 하얀 앵두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신비로운 기억 속의 대상입니다. 반하산이 식물에 대해 잘 아는 곽지복 노인한테 하얀 앵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곽지복은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하얀 앵두는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하산은 지질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권호평한테 식물학자들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그리고 하얀 앵두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권호평도 하얀 앵두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하얀 앵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순간 바나산의 사위인 윤조안이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하얀 앵두 인터넷에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얀 앵두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죠. 하얀 앵두. 옛날에 할아버지가 키우던 나무. 근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무. 그래서 더욱더 그리운데 어디에서도 하얀 앵두를 구할 수 없어 더욱더 간절히 보고 싶던 나무. 신기하게 사라진 앵두나무의 흔적은 오직 기억 속에만 있고 무엇으로도 실증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그리움. 작가는 하얀 앵두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움, 애틋함,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애착,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같은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늙은 게 원배기는 사라지지만 원배기가 남긴 새끼들은 태어나고요. 꽃은 지지만 또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꽃망울이 피어나기 마련이죠. 반지단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딸을 통해 그 후손을 이어가겠죠. 하얀 앵두가 지닌 상징성은 삼엽충의 화석을 통해서도 의미가 확장됩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태백산 분지는요, 5억여 년 전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살고 있던 삼엽충의 화석들이 영월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5억여 년 전에 존재했던 삼엽충의 화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나긴 우주의 역사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왜소하고 찰나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요,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살고 있죠.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그리움이 대상이 될 거라는 걸. 하얀 앵두의 마지막 장면에 허영란이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 마지막 장면 중에서 라네프스카의 대사를 연습합니다. 해보면요, 10분만, 우리 10분만 있다가 마차를 타요. 방안을 한번 둘러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당을 둘러보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잘 있어, 사랑스러운 집, 우리 늙은 할아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넌 이미 부서져 사라지고 없겠지? 얼마나 많은 걸 이 벽들이 봐왔는지. 그리고 딸한테 입을 맞추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개나리 나뭇가지에 입을 맞추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내 보물, 너한테서 빛이 나. 네 두 눈은 마치 두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구나. 넌 기쁘니? 많이? 라네프스카야의 대사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존재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두 눈에서 느껴지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작가가 허영란을 통해서 라네프스카야의 대사를 읊조리게 한 건 벚꽃동산이라는 작품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벚꽃동산도 사라지고 라네프스카야의 오랜 하인이었던 피르스도 사라지고 결국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소멸하겠죠. 하얀 앵두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저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있던 여러분들도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극 중에서 권우평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하죠. 우리 마누라 말이야,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난 전혀 몰라. 아무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야유어갔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화석처럼 그 모습만 남았어. 공항에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들던 모습 그대로. 아이, 그건 썩지도 않아. 화석처럼 안 썩어. 절대 안 썩어. 권우평의 아내는 권우평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죠. 귀국하기 며칠 전 아내의 병이 급격히 악화돼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결국은 권우평은 아내의 임종의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로
아내를 떠내보내고 말았던 거죠.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권호평은 며칠 동안 미친놈처럼 지질하게 관한 자료만 복사했다고 하죠. 누군가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복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권호평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키지도 못하고 아내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권호평에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은 공항에서 작별하던 모습입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겠죠. 아내가 죽고 나서 권호평에게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박제된 사진처럼 화석처럼 남아있습니다. 하얀 앵두, 권호평의 아내, 삼엽충 화석 등등. 이제는 사라졌지만 그래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이곳에 분명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하얀 앵두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FC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